김영준 원장님께서 전율 문제가 동반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수술 팁에 대해서 IOL 캡처 테크닉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양가 최봉준입니다. 부산안과 교백회 학술 집담회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율 문제가 동반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서지컬 팁입니다. 예, 180도 이상의 그런 심한 전율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공막 고정 수술로 넘어가야겠지만은 그 이하의 손상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약화가 있는 경우는 인공수용체 본인의 수중 진앙을 살려서 고정하는 IOL 캡처 테크닉이 가능하고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율의 약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중체가 떨린다든지 아니면은 렌즈 이퀘이터가 보인다든지 또는 반대편에 비해서 비정상적인 엔트리 챔버 뎁스를 보이는 경우 또 수중체 두께가 지나치게 증가된 이런 경우 또 수술 과정에서 CCG를 할 때 엔트리 캡슐 링클링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INA 과정에서 포스트 캡슐이 자꾸 물리면서 허물허물해지는 이런 현상이 느껴지는 경우 또는 엔트리 비트러스의 렌즈 파티클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플루이드 미스트랙션 신드롬이라 해서 전율 틈 사이로 관류액이 뒤로 넘어가면서 훈항을 자꾸 앞쪽으로 미는 이런 현상을 느낄 때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인공수용체 낙내 이탈을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레이트 인더백 IOL 디스로케이션은 있는 경우는 IOL을 인더백에 넣고 캡슐 텐슐링을 인더백에 넣어서 보강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를 한번 보시면 고도근시를 가진 환자에 있어서 3년 전에 IOL, 우한 같은 경우는 IOL과 텐슐링을 넣었었고, 좌한은 11년 전에 인더백에 IOL을 넣었는데, 양안 모두 이렇게 유리체 강내로 통째로 빠진 경우를 경험하였는데요. 이 환자의 수술 비디오를 분석해도 어떤 전율 약화 소견은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레이트 인더백 IOL 디스로케이션은 백내장 수술의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그에 대한 리스크 팩터로서는 슈더 익스프레션 신드롬, 하이마이피아,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은 엔트리 캡슐 컨트랙션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중 슈더 익스프레션 신드롬은 가장 흔한 리스크 팩터로서 이것은 에이즈와 관련되는 전신질환으로서 그에 대한 메커니즘으로는 비정상적인 피브릴 머티리얼이 지속적으로 전율 같은 구조에 침착이 되면서 그에 대한 전율의 약화를 초래하는 정체성이 아닌 진행성 질환을 해야 하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구나 물질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전율 다이리시스가 보이는 경우는 아리스 리텍터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캡슐을 전용으로 걸 수 있는 그런 캡슐 리트랙터가 제품화되어 있습니다. 인도 제 스피드웨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MST사에 나온 캡슐 리트랙터 같은 걸 이용하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점탄 물질 중에서 비스코트 같은 디스펄시브 OBD는 통해서 이제 각막내 피 보호라든지 안 그러면 수술 과정에서 백에다가 좀 넣어가면서 하면은 좀 더 안정적인 수술을 할 수 있고 프로비스 같은 거 좀 묽기 때문에 마지막에 IOL을 넣는 시점에서는 이용하게 되면은 안압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텐슐링 같은 경우 루시드 코리아에서 나온 국산 제품 4가지의 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텍사에 나온 링제트는 2가지의 크기가 있는데 액션랭스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르게 선택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2013년도 JCRS에서는 이런 전율 위크니스가 동반된 백내장 수술에서 IOL 옵틱 캡처 테크닉에 대해 보고를 한 바가 있고 합틱을 술코스에 넣으면서 옵틱을 CCC 마진에 캡처시켜 인더백에 위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일명 IOL 트랩 테크닉이라고도 하여 합틱을 술코스에 놓기 때문에 캡슐러 백 컴플렉스의 무게 분산이 균일하게 좀 이루어지면서 눈을 깜빡깜빡 움직이더라도 인공수용체 낭이 떨리는 현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에다가 이런 사례를 보시면은 크로닉 앵글 크로스 그라코마 같은 위크 전율 같은 환자를 제가 우한에는 3피스 옵틱 캡처를 하였고 좌안에 인더백에 넣었을 때 3년 지난 시점에서 좌안에는 이런
심한 엔트리 캡슐 컨트랙션이 발생하였지만은 캡처가 되어 있는 원에서는 굉장히 그런 현상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캡처 테크닉이 조눌에 대한 손상을 비교적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 이상 조눌 약화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엔트리 옵틱 캡처를 약 820안 정도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모든 인공수용체는 알콘사의 3피스 렌즈를 넣었고요. 이 렌즈는 6mm 크기의 13mm 광학폭 크기를 가진 J-루프 스타일의 인공수용체입니다. 앵귤레이션이 10도라는 것이 그 존슨앤존슨사에 있는 그 센서와 다른 점이 10도라는 것이 그건 5도인데 이건 10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옵틱이 뒤쪽으로 밀리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 환자들이 지금까지 안정적인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이란 그 당시 수술 전 시비어 페코도연시스가 있었던 이란에서 슈비어 스프레션 환자였고요. 그 환자 3년 5개월째 디스로케이션이 생겨서 렌즈를 빼지는 않고 CTR 와이어를 공막 고정하여 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장기 경과 관찰 사례를 보시면은 2017년도에 73세 여자 환자가 이런 백내장 자체가 완전 엔트리 챔버로 서블라이제이션 되는 상황입니다. 내피로부터의 전방 깊이 0.73mm고 백내장은 약간 템포럴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환자를 5개의 캡슐 리트랙터를 걸어서 조심스럽게 팩골을 하여 3피스 렌즈를 옵틱 캡처를 시행을 하였고 5년이 지난 시점에 인공수용체의 어떠한 떨림 현상 관찰되지 않으면서 유발 난시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굴절 상태 보이고 있으면서 OCT 이미지에서 틸트 각도 2.1도로 굉장히 수평 유지 잘 되어 있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티리어 옵틱 캡처 테크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C 사이즈를 잘 만드는 것인데 약 4.5에서 4.9mm 정도를 추천합니다. 펜토세컨 레이저가 있는 경우는 약 한 4.8에서 4.9mm 정도로 설정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코니아에 마커를 찍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더골스 켄트에서 나온 5.6mm 코니아 마커를 비주얼 액시스 중심으로 찍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CCC 포셉에 이런 요즘은 2.5mm, 5mm 표시가 되어 있는 그 CCC 포셉도 있고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스파툴라에다가 4.7mm 정도의 미리 칼집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그 아이를 넣기 전에 한번 더 넣어보고 C 사이즈를 한번 가늠을 하고 만약에 좀 작게 되면 조금 확장을 하고 나서 아이를 집어넣게 됩니다. 79세 남자 환자에 대한 정례입니다. 나잘 사이드 쪽에 한 90도 정도의 조눌이 떨어져 있는 환자였습니다. 코니아 마커를 따라서 CC를 한 손으로, 왼손으로는 수평을 안구를 유지해야만이 정확한 그 CC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CC를 어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자, 캡슐 리트랙트 4개를 걸었고요. 하이드로 다이섹션 충분히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보통 뉴클리어스는 잘 돌지는 않습니다. 무리하게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페코를 합니다. 베어리 로 페코 세팅으로 굉장히 낮추어서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힘들면 중간중간에 OBD를 좀 넣어가면서 했고, 지금 그 사이드 포트를 통해서 이제 뉴클리어스를 그 힐러 있는 상황에서 돌렸고요. 페코를 하는 과정입니다.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OBD 넣고 팁 빼고 CTR을 넣었고요. 자, CTR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콜텍스 제거할 때 방향을 반드시 이렇게 조금 수직보다는 좀 탄샷의 방향으로 당겨야 되고요. 아이얼은 술구스로 지금 집어넣고 돌려서 위치시킨 다음에 바로 이제 OBD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바로 캡처를 시행을 했습니다. 자, 바이매뉴얼 아인을 통해서 점사 물질 제거하면서 마지막에 트리암시놀론으로 유리체 반드시 확인해서 혹시 탈출된 유리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이매뉴얼 방식 비트렉토미를 해서 제거를 하고 마지막에 그 훅을 가지고 이제 이 확실히 옵틱이 뒤로 들어가 있는지를 즉 CCC 마진을 이렇게 만져보는 식으로 해서 챔버 잘 채우고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자, 다음 케이스도
그 페코몰픽 비슷한 그런 케이스 하나 올라가 있으면서 수중체 두께 5.41mm로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백내장이면서 전방 깊이 1.32mm로 굉장히 그 쉘로한 상황입니다. 렌즈 틸트 각도 9.5도로 백내장이 굉장히 돌아가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조늘 손상을 의심해 볼 만한 그런 환자였고요. 전방이 쉘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팔스퍼라나로 요즘 이렇게 트로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넣어가지고 드라이비텍토미를 한 2, 3초만 해주면 엔들 챔버가 쑥 깊어지면서 모든 과정들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압을 좀 낮추고 그 트라미시놀 비전 블루 에어 넣고 이렇게 소량으로 해서 캡슐 스테이닝을 하고 CCC를 어렵지 않게 합니다. 지금 CTR을 미리 획화하기 전에 지금 넣는데 그 엔젤 캡슐 밑에다가 힐론을 넣어가지고 좀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왼손으로는 신스큐로 훅을 좀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한 투핸드 테크닉으로 하면은 그 획화하기 전이라도 텐슐링을 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조작은 아닙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페코 이마리시케이션은 굉장히 천천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콜텍스 제거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때 왜냐하면 지금 CT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시가 얘기하는데 조작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이 플레이가 이 플레이는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중간에 내가 할게 안 되네요. 한 번 더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콜텍스 제거를 하는 과정이 CTR이 미리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좀 귀찮고 어려운 행위인데 그때 이제 OBD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리를 넣어가지고 디스크 다이섹션을 해서 가운데로 좀 콜텍스를 당겨 놓고 제거하는 것이 좀 안전한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지금 15개월 지난 시점에 보면은 동영상을 보면은 눈 떨림, 인공수용체 떨림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스테이블한 유지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OCT 분석에서도 틸트 각도 5.3도로 비교적 수평 유지 잘 되어 있는 그 양상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슈도 익스프레션 굉장히 심하면서 백내장 두께 5.82mm로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조눌약화를 의심할 만한 이런 케이스였고요. 자, 이 케이스에서는 이 불행하게도 CC가 이렇게 한쪽으로 좀 커져버렸기 때문에 엔티리옵틱 캡슐을 시행하면 뭐 빠질 가능성이 그리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포스트 캡슐 CC를 통해서 그 옵틱을 포스트 캡슐 밑으로 밀어 넣어서 캡처하는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트 CC에 대한 좀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방법도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아이오를 넣었고 지금 왼쪽에 옵틱 마진을 포스트 캡슐 뒤까지 지금 밀어 넣었고요. 오른쪽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부위가 엔텔 캡슐이고 요게 포스트 캡슐입니다. 마우스가 맞네. 또 오른쪽도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마우스가 안 돼가지고 밑에까지는 캡처가 안 됐는데 이쪽 사이드는 그 포스 캡슐 뒤로 들어갔기 때문에 옵틱은 딱 물리기 때문에 절대 인공수용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애프터 가다락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약을 레이저 할 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어떻게 되는지요? 예. 자, 다음은 그러한 3피스 옵틱 캡처 테크닉이 좀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CC 사이즈가 4.9mm 이상 커져버린 경우에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 방법입니다. 바슈롬사의 아크리스 에오 렌즈라는 이런 플레이트 옵틱 스타일 하이드로필릭 아크릴 렌즈가 있는데요. 이 렌즈는
이런 형태의 합틱 구조를 가지고 있는 렌즈를 두 개의 합틱은 술구스로, 두 개의 합틱은 베개로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고정을 시켜서 인공수용체를 CCC 마진에 물리는 이런 방법에 해당됩니다. 물론 보스캡슐 합체 때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 방법을 하게 되면 이 옵틱 자체가 완전히 CC에 물려가지고 굉장히 엔티리 포스티리 무브먼트에 대한 저항성이 높으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또 엔티리 캡슐 컨트랙션 같은 현상이 적게 생기는 이러한 안정적인 어떤 고정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엑셀랭스 31mm 이상의 익스트림 마이피아를 가진 환자에 있어서 우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디옵터 렌즈 K플렉스 하이드로필 아크릴 렌즈를 인더백에 넣으면서 텐슐링을 넣었고, 자암 같은 경우는 이 앞서 이야기한 에어 렌즈 제로 디옵터를 투합틱 캡처 테크닉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OBD를 제거하면서 신스큐브를 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CCC 마진 위에서 올려가지고 아이리스 밑으로 넣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환자의 8개월째 인더백에 들어있는 우환에 비해서 좌안에 캡처가 되어 있는 이 왼쪽 눈이 훨씬 더 엔트리 캡슐의 어떤 상황이 양호하고 장기적인 그런 안정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년 전에 하이드로필릭 아크릴은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되어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였고 보스 캡슐로토미가 되어 있는 환자였습니다. 아무리 조심했지만은 이 환자는 여러 가지 유착 때문에 약 90도 정도의 조늘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고요. 자, 그렇게 하여 이 환자는 이 렌즈를 술구스에 빼게 이런 식으로 앞서 갔던 방법으로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공수용체 14개월이 되는 시점에 인공수용체의 떨림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OCT 이미지에서도 틸트 각도 6.7도 정도로 약간 기울어 있지만은 비교적 수평 유지는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조늘 손상 180도 이내의 백내장 수술은 이런 캡슐 리트랙터라든지 텐슐링 같은 기구와 그리고 very low 페코 세팅 그리고 비소 다이섹션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백내장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CC 크기를 4.9mm 이하로 잘 하여 서피스 하이드로포빅 아크릴 렌즈를 옵틱 캡처를 해줄 수만 있다면 비교적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IOL 상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CC가 좀 커져가지고 그런 것이 좀 여의치 않은 경우는 앞서 방법처럼 아크릴스 에어 렌즈를 이용한 투합틱 캡처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